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비마스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제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좀 살짝 이상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세 페이지 제작 과정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 과정 중에서 상품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그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갑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특정 부위를 강조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켜주시고요. 제가 포토샵이 2020년으로 업데이트가 된 화면이라서 조금 화면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reate New 클릭을 해주세요. Ctrl N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름을 저는 상세 페이지 특정 부분 확대라고 이름을 설정을 할게요. 이름은 마음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리더스는 900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헤이트는 150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레솔루션 해상도는 72픽셀 인치, 컬러는 RGB 모드, 그리고 8비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캔버스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 부위는 이 해당 부분입니다. 이 해당 부분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해당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해당 부분은 클립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 페이지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문구의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굵게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자의 굵기를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내용 부분은 글자의 굵기를 얇게 주어 글자의 강약을 조절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저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Ctrl O 해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캔버스 창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Ctrl C 복사해 주시고 캔버스 창으로 가서 Ctrl V.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붙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크기 때문에 크기 조절을 할 거예요. 해당 이미지의 크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 해당 사진 레이어 1번의 빈 공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onvert to Smart Object 고급 객체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객체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수 있는 활성창을 띄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맞춰주세요. 적절하게 위치 조절이 되었으면 엔터로 눌러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도 살짝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캔버스 색깔이 하얀색이고 요 사진 색깔은 약간 회색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색깔을 빈자리를 좀 채워줄 거예요. 자, 아이드롭 폴털 단축키 I 눌러주시면은 바로 아이드롭 폴털 단축키가 나오고요. 그리고 도구 툴에서는 여기 왼쪽 도구 툴에 보시면 아래쪽에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 선택하시고 아이드롭 툴이라고 해서 스포이드 도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의 배경 부분 있죠? 회색깔 부분 아이드롭 툴로 한번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캔버스 영역 선택하시고 Alt Delete 눌러주세요. 그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색깔이 칠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대를 하면 지금 약간의 경계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살짝 지워줄 거예요. 레이어 1번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레이어 1번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사진 1
로 바꿔주시고 해당 고급 개체를 다시 레이어화 시키겠습니다.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선택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영역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 선택해주시고 왼쪽 도구 툴에서 브러쉬 툴 선택해주신 상태에서 적절하게 크기 조절해주시고 브러쉬의 도구의 색상을 변경색이 검은색이어야 됩니다. 그러신 상태에서 오퍼시티 값을 40%로 바꿔줍니다. 그러신 상태에서 한 번만 슥 칠해주세요. 그리고 슥 경계선이 없어질 정도로. 그럼 보이시나요? 지금 경계선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동툴 V 단축키 눌러서 이동툴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샤워기 부분이 약간 희미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해당 부분을 희미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살짝 무투명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레이어 창을 보시면 오퍼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Shift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조절하시면 10씩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 80 정도로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희미하게 처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도구 툴에 도형 툴 있죠? 도형 툴 네모난 거 보이시죠? 해당 부분 메뉴 꾹 선택하시면 일랩스 툴 원형 도구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적절하게 왼쪽 마우스 선택하시면서 내가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크기만큼 크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Alt Shift 누르면 중간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이 생깁니다. 적절하게 크기를 만들어주세요. 도형 원형 하나 만들어주시고 도형 색상은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위쪽에 옵션 바에 보시면 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 부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색상 이 팔레트 부분 선택하셔서 하얀색 FFF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형 색상이 하얀 색상으로 바뀌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원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Ctrl J 눌러서 원형을 하나 복사를 할 상태에서 해당 원형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첫 번째 원형의 이름을 원형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 원형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원형 2로 바꿔줄게요. 상태에서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원형 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부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진 원 부분 있죠? 해당 부분 Ctrl J 해서 레이어 복사를 한 번 더 해주세요. 해당 레이어 마스크는 필요가 없어서 해당 레이어 마스크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릴레이트 레이어 마스크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다시 100%로 선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사진 1 레이어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해주세요. 원형 1번 레이어 위로 드래그 해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원형 1번 레이어와 사진 1 복사한 레이어의 중간 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신 상태에서 Alt를 누르세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선택해 주십니다. 원형 안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고요. 이동도 선택된 상태에서 사진 1번 레이어 선택하시고 사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사진이 이동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Ctrl T 해서 크기 조절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신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원형 부분에 획을 주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진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1번 레이어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스트로크 부분 이름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 처리가 되고요. 획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획 굵기는 적절하게 조절해주세요. 저는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컬러도 변경을 해주세요. 컬러는 제품의 색상과 비슷한 색상이면 더욱 좋습니다. 해당 컬러를 요 013cc4로 선택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강조하고 싶은 사진이 더 부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해당 사진 1번 복사한 사진을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향균볼 사진으로 바꿔줄게요. 우선 배열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배열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사진에 보시면 이 필터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필터 사진 부분도 제가 따로 사진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시 내가 작업했던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불러집니다. 이 상태에서 원형 2번 레이어 위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Alt를 누르면서 다시 클리핑 마스크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원형 안에 사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사진을 적절하게 살짝만 줄여주세요. 적절하게 줄이신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필터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해당 부분 이렇게 조절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옆 필터 사진에도 동일하게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줄 건데요. 요 해당 FX 부분 있죠? FX 부분 레이어 이펙트 적용됐다는 표시 있죠? 해당 부분 Alt를 누르면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 마우스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좀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원형 2번으로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놓아주세요. 그러면 동일한 효과가 원형 2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제가 미리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해당 글자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적어 놨던 해당 이렇게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홀리젠탈 타입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서 해당 요 배경의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해당 글자가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해서 레이어 하나 또 복사를 해주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적어 놓았던 제목들을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절하게 글자의 배치라든지 이제 정렬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글자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상세 페이지에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 자가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R 누르시면 이렇게 줄자가 생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해당 줄자 부분에서 왼쪽 마우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해서 Shift 누르시 캔버스 쪽에 오셔서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럼 10씩 커집니다. 첫 시작 지점에선 50픽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50픽셀 정도로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줄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해당 부분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저희는 배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부터 배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위치는 마음대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현금볼 사진 원형 1 레이어 선택하고요. 그 해당 확대 영역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컨트롤 T 다시 눌러서 크기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할게요. 저는 해당 원형의 크기를 400 가로 400 높이 400으로 바꿔줬고요. 해당 원형 2번도 동일하게 400, 400으로 줄게요. 옵션바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절하게 사진 위치도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위치를 잡은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특정 부분의 위치에 가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동글동글한 알맹이기 때문에 알맹이 위치에 맞게 이 특정 부위도 강조할 수 있는 사진을 위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해당 필터 손잡이 부분에 해당 필터 부분도 강조할 수 있도록 이 필터 사진 해당 필터가 있는 위치에서 사진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어놓았던 이 텍스트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킬 거예요. 해당 이 특정 부위의 이름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 T 글자 부분 있죠? 더블 클릭하세요. 옵션 바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글자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노토 산스 블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크기는 40 정도로 줄게요. 그럼 이렇게 강조가 됐죠? 그리고 해당 요 봄 향균볼에 가는 요 설명 부분 선택하셔서 요 해당 글자는 노토센스 라이트로 우선 바꿔줄게요. 노토센스 라이트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요 물속색은 제가 향균볼 여기 강조하고 싶은 문장 부분은 노토센스 볼드 제목보다는 살짝 얇은 본문 내용보다는 좀 굵은 채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요 해당 글자 크기 문구 부분은 한 35 정도 주고 해당 요 본문 내용은 30 정도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확실히 강, 중, 약 이렇게 조절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해당 요 본문의 내용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적절하게 간격을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행간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캐릭터 창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들어가셔서 캐릭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 부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창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본문 글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한 45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솔루션 2번도 아까 동일한 크기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조절이 되었으면 적절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레이어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위치를 조절했으면은 글자의 제목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다시 도형 툴 선택하시고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해당 도형 선택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해당 글자의 길이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크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 창이 나타났죠? 해당 레이어 순서를 글자 제목 아래에 가져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자가 지금 검은색이니까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 상태에서 요 네모 박스와 제목 부분 선택하셔서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중간 정렬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중간으로 가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다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해당 요 본문 부분도 위치를 맞춰주세요. 간격을 한 30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상태에서 이 본문 내용과 요 제목을 정렬을 해줄 거예요. 제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본문 제목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 버튼 있죠? 해당 부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상태에서 요 해당 특정 부분 글자를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룹 1 더블 클릭하셔서 향균볼 내용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룹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적절하게 위치 조절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향균볼 그룹 묶어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리면 사각형 있죠? 사각형 컨트롤 J에서 복사해 주시고 그룹 밖으로 여기 드래그 해서 그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동도 선택하시고 사각형 복사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적절하게 솔루션 2의 제목에 맞게 크기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솔루션 2의 제목도 하얀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솔루션 2 제목과 사각형 도형 선택하셔서 중간 정렬
해주시고요. 요 본문 내용 있잖아요. 본문 내용 T 부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오른쪽 정렬로 할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글자들이 오른쪽 기준으로 이렇게 글자가 나열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1, 2, 3. 저는 한 30 정도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해당 솔루션 2 푸트 누르면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해서 염소 제거 회파 필터 라고 설정할게요. 그 상태에서 위치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지금 오른쪽 정렬을 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왼쪽 정렬을 해서 해당 이 본문 내용과 솔루션 제목도 왼쪽 정렬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향금볼 부분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요. 이 향금볼 밑줄 부분은 도형 툴에 가셔서 라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하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할 상태에서 드래그 글자에 맞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필 부분 선택하셔서 하얀색 땅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 부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신 상태에서 솔루션 2 염소 제거 헤파 필터 부분에 가셔서 또 라인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해주세요. 글자 길이에 맞게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꺼지고요. 이 라인 색상도 하얀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 해당 부분, 요 화살표처럼 생긴 부분 있죠? 해당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왼쪽 도구 툴에 펜 툴이 있습니다. 지금 펜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 툴의 모양을 쉐이프로 바꿔주세요. 모양입니다. 도형 부분에 가셔서 펜 툴 점빵 찍고 위치에 맞게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점빵 찍고 옆으로 살짝 가셔서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살짝 빵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필 색상을 없애주시고 스트로크 색상을 네모 상자 색상으로 동일하게 맞춰줄 거니까 컬러 필터 창이 나타나면 네모 상자 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스포이드 도구로 바뀝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013cc4라고 파란색 색상으로 바뀌시죠?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해당 부분을 굵기를 8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이러신 상태에서 글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적절하게 배열을 해주세요. 요 레탱귤 툴 선택하셔서 Shift 누르면서 살짝 드래그 한 20픽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색상은 아까 우리가 추출했던 파란색 색상으로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 도구를 해당 우리가 아까 펜 툴로 찍어 놓았던 부분으로 가셔서 적절하게 배열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해당 글자를 다시 한번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간격도 저는 한 30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럼 아래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죠? 해당 부분 컨트롤 J 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될 겁니다. 그러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 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면서 방향 회전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적절하게 위치 배열 해줍니다. 해당 지금 복사한 라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라인의 길이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해당 라인에 해당되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수 있는 활성창이 뜨면 살짝 이렇게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 사각형 위치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좀 적절하게 다시 한번 배치 글자의 위치나
해당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상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상품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강의를 들고 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